삼심쇼츠. 삼심쇼츠는 우리 삼진법TV 방송 교재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는 삼진법TV를 통해서 삼진법 기초원리를 터득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누구나 핸디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삼진요법, 가급적이면 이론적 해설은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하지 않고 어디 아플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요법 아주 짧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내염입니다. 영문 표기로는 스토마타이티스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특히 특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내염, 가장 흔한 구내염은 아프타성 구내염이라는 것입니다. 아프타성 궤양은 구내염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 궤양은 혀 또는 입술이나 뺨 안쪽에 발생하는 급성 통증성 궤양입니다. 음식 드시다가 때때로 뺨 안쪽에 점박을 씹는 경우 있죠. 살짝 씹을 때는 표시가 나는데 어쩌다가 꽉 깨물었어. 그러면 피가 나죠. 상처가 납니다. 그 상처가 입안에 여러 세균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면 폭 패여요. 그것도 아프타성 구내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또는 열받는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야말로 얼굴이 벌개지는 열감을 느낄 때, 한겨울에 어린 손자가 손이 꽁꽁 얹히러 왔을 때 손을 녹여주기 위해서 하고 불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불어보세요. 입안에 열기가 특별히 많은 분들은 입안의 세균이 2배로 급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만 마리가 20만 마리, 20만 마리가 40만 마리, 40만 마리가 80만, 160만 이런 식으로 2배로 늘어나요. 포화 상태에 이르면 입안에 취약한 곳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패였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리켜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프타성 구내염은 2차 감염이 있어요. 그림과 같이 궤양이 생긴 곳에 하얀 곱이 끼어 있다. 그것은 진균 감염이 합병증으로 온 거예요. 칸디다성 곰팡이균이라고 하는데요. 효모균이라기도 합니다. 진균, 곰팡이균 합병증일 수가 있고, 붉거나 노란 곱이 낀 것은 2차 세균 감염이 일어난 거예요. 아프타성 구내염 외에 가장 흔한 구내염의 종류를 또 살펴보면, 첫째, 단순 포진 구내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애에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신 것, 피곤할 때 입술에 물집 잡히는 거 있잖아요. 허피스 바이러스, 흔히 우리가 헤르페스 구순염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구내염이 있어요. 입술에 물집이 잡히듯이 입 안에 구강점막에 투명한 수포가 생기면서 그곳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2차 감염이 시작되기도 하죠. 때로는 궤양이 생기기도 해요. 입술 포진을 일으키는 허피스 바이러스가 입 안 구강에도 염증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가리켜 단순 포진 구내염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어린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수족구병. 수족구병은 입 안에만 생기질 않아요. 손, 발 등과 함께 나타나요. 이것도 바이러스 질환. 세 번째, 구강 칸디다증이 있습니다. 아프타성 구내염이 처음에 궤양으로 시작되었다가 하얀 곱이 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균이 효모균, 다른 말로는 칸디다균이라고 하는데 곰팡이예요. 무좀균. 네 번째, 편평태산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이 있어요. 피부에도 생기고 구강점막에도 생깁니다. 자가면역증에 의한 편평태산 구내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요법 들어갑니다. 종류별 요법. 아프타성 궤양 3초 승격 변형요법과 대장 정격을 적용하면 깔끔하게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3초 승격 변형요법은 통곡과 앵문의 N극, 이뭅과 중저혈에는 S극을 부착하는데요. 그렇습니다. 3초 정격을 거꾸로 놓는 거예요. 3초 정격은 이뭅 중저의 N극, 통곡 앵문의 S극을 놓는데 그걸 거꾸로. 왜요? 대장 정격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 정격에서는
삼리곡지에 N극을 붙이고 양곡, 양기에 S극면을 부착하는데 삼처승격에서는 족삼리를 사하거든요. S극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삼처승격 변형요법과 대장정격을 씁니다. 이번엔 허피스 구내염. 허피스 구내염은 입술 포진과 똑같은 요법을 쓰시면 돼요. 즉 입술 포진, 대상 포진의 제1의 선택이 그렇죠. 심포정격. 심포정격은 대돈 중증의 N극, 음곡 곡택혈에는 S극면 부착합니다. 대장정격은 앞서서 살핀 것처럼 삼리곡지에 즉 족삼리와 곡지의 N극, 양곡 양계혈에는 S극면 부착합니다. 이번엔 수족구병에 의한 구내염을 살펴봅니다. 수족구병 허피스 요법하고 똑같습니다. 대돈 중증의 N극, 음곡 곡택의 S극. 그러면 수포가 말라요. 손발에 생긴 수포도 말라요. 그리고 수족구병은 자가면역증으로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또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도 생기지만 허피스도 마찬가지고, 대장정격은 자가면역에 최적화된 요법이고요. 또 전신면역에 최적화된 요법이거든요. 그래서 심포정격과 대장정격을 같이 구사합니다. 이번엔 구강 칸디다성 구내염을 봅니다. 여성의 질 칸디다증과 같은 효모균이에요. 그 균이 입 안에 생겼는데 왜 입 안에 생겨? 그렇습니다. 습하니까. 습한 곳에 곰팡이들이 생기잖아요. 구강 칸디다에 의한 구내염, 그런 경우에는 간정격, 대장정격을 씁니다. 삼두인 침구 요결에 보면 곰팡이 치료 요법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삼두인께서 가장 많이 쓰신 요법은 간정격이에요. 간정격을 써서 곰팡이 질환을 치료한 임상 사례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곰팡이 질환은 간 기능 부전일 때 더욱더 몸에 퍼집니다. 그래서 간정격, 음곡과 곡촌의 N극, 경고와 중봉혈에는 S극면을 부착하고, 역시 습한 곳에서 곰팡이가 많이 자라니까 대장정격을 씁니다. 삼리곡지 N극, 양곡 양계혈에 S극면 부착. 자가면역증에 의한 편평태선 구내염, 이것도 간정격, 대장정격을 적용합니다. 왜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간은 면역의 천병 역할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오히려 면역을 약화시켜야 되잖아. 자가면역이니까. 그런데요, 자가면역은 사실상 면역체계의 교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란, 간정격을 쓰면, 대장정격을 쓰면 면역체계가 안정이 돼요. 그래서 간정격, 대장정격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이 구내염은 여러 가지 증이 있어요. 제게 질문 주셨던 분 15일 날 서울 세미나 오시잖아요. 만약에 제가 놓친 게 있다면 그때 또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30쇼츠, 이것도 역시 독자님으로부터 온 질문인데요. 결막염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살펴봅니다. 결막염,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 보내드립니다.